안녕하세요. 예, 저를 반가워해 주시는 걸 보니까 범죄자는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아이들, 어린이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생동감, 천진난만, 순수, 그쵸? 무궁무진, 희망, 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좋은 이야기 말고요.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저와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또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꿀까요? 한번 차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사촌 또는 뭐 펜팔 친구 또는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프렌드, 제프리 데머, 헨리 리 루카스, 존 웨인 게이시, 혹시 테드 번디,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들이죠. 미국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조금 낯이 익죠? 예.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리고 저보다 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남 살인범이라고 한때 나왔던 강호순. 그리고 서울 소남부 연쇄살인사건 범인 정남규.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을 했다. 묻지마 살인범 신정동에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돈을 뺏으러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울적하고 죽고 싶은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난 이렇게 비참하고 살기 싫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가 좋다 이렇게 웃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에게 무작정 칼과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이죠. 이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피해자들이죠. 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이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살인마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이였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또는 아주 은근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 없이 결과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럼 이러한 결과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어떤 원인이 작용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93년 7월부터 94년 9월까지 모두 5분의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을 소각까지 해버렸던 끔찍했던 범죄자들, 지존파라고 불렸던 그 범죄자 집단의 행동대장이었죠. 김현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른 범죄자들처럼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까? 라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요? 내 어머니를 좀 더 일찍 내 스스로 살해하지 못한 게 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일까요?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동학대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요? 흔히 아동학대를 영혼살인이라고 하죠. 비록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그 영혼을 말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첫째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은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왜? 폭력, 싫고 무섭죠. 우리 어른들 또는 친구들끼리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혀서 왜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뭐야? 퍽퍽. 그럴 수 있겠죠. 이런 폭력은 순간적인 폭력입니다. 아무리 상처 있고 마음이 언짢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기진 않죠. 아동학대는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표현까지 씁니다.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거기에다가 그 관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긴장 조성이라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대개 아동학대는 겉으로는 아동에게
그 탓을 돌리죠. 학대자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당신이 얘랑 한번 살아보세요. 이럽니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물건 훔치고 대들고 친구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의 행동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부모님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둘째로는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조건 지어진 환경 속에 따라서 반응할 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학대자들,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해하고 학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그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분노, 못마땅함 이런 부분들을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물인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느닷없이 갑자기 나 기분 나빠 너 이리 와 맞아. 이렇게는 못하겠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긴장조성이라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아이에게 있는 약점, 잘못한 점 끄집어내서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폭력이 가해지죠. 그럼 좀 있다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디가 친구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에 이리 와봐. 달래줍니다. 그리고 전에 안 사주는 걸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다 보니까 또 그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열등감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학대를 하고 싶어지죠. 또 긴장조성이 이루어집니다.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과하죠.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순환고리를 두세 번만 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가출도 해봅니다. 피학대 아동들 청소년을 만나서 알아보면 그래요. 반항도 해봅니다. 소리도 질러봅니다. 할머니한테 또는 동네 아저씨한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전혀 그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보아도 내가 어떻게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 심지어 경찰 아저씨조차도 선생님조차도 나를 학대하는 그 사람보다는 약하더라. 어떻게 나를 구해줄 수 없더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동학대 후유증이라는 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장기간 학대를 받은 경우에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늘 무시받고 냉대받고 욕 듣고 넌 아무 쓸데없는 놈이야 라는 비하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나중에 뇌의 크기도 다르다고 해요. 특히 사고나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부위의 대사작용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학습된 무기력.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 지역을 해방시킨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된 그 수용자들에게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우리 영화들에서 많이 보셨죠? 유대인들 혹은 유색인종들 또는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정치적인 반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소에 모아두고 있었죠. 나치가. 그래서 그들 중에 상당수에 대해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살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여러분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수용소에서 그 대장 역할을 맡았던 그 수용되셨던 분들 중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전부 일어서 앞으로 가 좌우 양우 각자 집을 향해서 출발 이러니까 툭툭툭툭 가시는 거죠. 이미 오랜 시간의 수용, 고문, 통제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죠. 무력이 학습된 분들이란 거죠. 이상했어요. 인간인데 지능이나 사고 판단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두 분, 살리만과 마이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개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러한 그 공간에 개를 가둬둡니다. 그리고 집단 1의 개들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기만 하고 다른 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기만 해요. 집단 2, 그룹 2의 개들은 그 안에 전기 충격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 막 타 죽을 것 같은 전기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작은 레버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레버를 우연히 건드리면 전기 충격이 중단됩니다. 즉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충격을, 고통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집단 3 개들은 전기 충격 장치가 흐르는 밀폐된 방에 있지만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집단 1의 개들은 쟤들 왜 저래? 이러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이 집단은 고통스러워 미치겠어. 비명도 질러보고 굴러도 보고 하다가 앞에 있는 레버를 탁 건드리니까 탁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우연이 아니었군. 내가 멈출 수 있군. 그 다음엔 어떨까요? 전기 충격이 시작되려고 하자마자 그냥 레버부터 건드려버리죠. 학습이란 것이 일어납니다. 집단 3, 그룹 3의 개들은 막 전기 충격 장치가 가동이 돼서 고통스럽고 미치겠고 죽겠고 구르고 소리 지르고 무릎 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아주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측에 이 그룹 1, 2, 3이었던 개들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위치시켜요. 그러면 이 개가 있는 좌측에서 이 노란 램프가 반짝거리고 소리가 들리면서 전기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 1에 있었던 개들은 어휴 싫어 뜨거워 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앞에 작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장만 있거든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시 두 번째 실시하니까 마찬가지로 뛰어넘어. 세 번째는 저 불이 램프가 노랗게 반짝거리고 소리가 들기 시작하니까 전기 충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넘어가죠. 학습. 그렇죠? 그룹 2. 마찬가지예요. 그룹 2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실험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추더라라는 걸 학습했어요. 그룹 1보다 더 빨리 넘어가요. 그룹 3. 어떨까요?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못 넘어가요. 아주 낮은 담장인데도 그냥 앉아서 계속 전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무서운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나중에 다 본래 자기집으로 돌려보내고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 그룹 3에 있었던 개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다른 개들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먼저 사망하더라. 사망하기 전에도 동네 아이들이 와서 돌 던져도 그룹 3의 강아지들은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어요. 그룹 1이었던 개들, 그룹 2였던 개들은 어떨까요? 동네 아이들이 던지면 도망가죠. 막대기로 때리려고 그러면 반항하죠. 학습된 무기력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떨까라는 거죠. 인간은 개들보다 지능도 뛰어나고 팔도 쓸 줄 알고 뛰어다닐 수도 있으니까 개들보다는 좀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인간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예측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개들보다도 더 나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먼저 깨달을 수 있게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개들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심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것을 겪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자살을 하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정신질환에 걸리고 어떤 경우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해서 남을 살해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더라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아동학대는 막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로 아동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권한과 권위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아동보호기관을 둡니다. 그래서 비록 친권, 양육권을 가진 부모를 하더라도 학대를 할 경우
첫 번째는 학대를 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죠.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땅한 받아야 할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보호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도 더 강하고 공격적이고 성격 사나운 가해자들에게 당신들 뭐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을 바꾸는 15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보호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줘야 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